저는 합의를 통해서 뾰족한 무언가를 만들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날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언을 해야 돼요. 가고자 하는 길을 만들고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봤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 안 납니다. 이번에 3권의 책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또 브랜딩 디렉터로 활동하고 계신 전우성 대표님을 모시고 브랜딩에 대한 솔직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표님을 워낙 잘 알고 있는데 저희 채널 아마 구독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간단하게 이제 어떤 일 하셨는지랑 해서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브랜딩 디렉터 전우성이고요. 현재는 이제 브랜드 전략 쪽 컨설팅 하고 있는 시사이드 시티를 대표를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네이버, 삼성전자, 그다음에 29cm, 스타일쉐어, 라운지 이런 기업에서 이제 브랜딩 커리어를 쌓아왔고, 29cm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브랜딩 총괄을 맡아서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브랜딩이 필요합니다라는 책, 그다음에 마음을 움직이는 일, 그다음에 최근에 발간된 핵심 경험론, 이렇게 3권의 책을 쓴 저자,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은 자기 브랜드 좀 만들고 싶다, 혹은 브랜드 업계에서 그런 마케터 혹은 디자이너 이런 직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본격적으로 바로 이제 브랜딩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그동안 정말 네이버, 29cm 다양한 이런 브랜드들 겪어 오시면서 많은 브랜드를 키워 오셨는데, 대표님이 생각하는 브랜딩은 무엇인지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이죠. 많은 브랜딩, 브랜드 쪽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마다 브랜딩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저는 남들과 나를 구분짓는 나만의 가치를 만드는 행위가 브랜딩이다 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남들과 나를 구분짓는다는 거는 당연히 경쟁사와 그 카테고리 내에서 우리 브랜드를 구분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구분지을 만한 그 가치를 계속 발굴하고 그것들을 우리 브랜드를 그 브랜드답게 만드는 그런 계속 만드는 행위, 그 행위가 저는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예전에 하셨던 브랜드 중에 그런 거를 만들었던 사례를 조금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제 브랜딩 디렉터의 커리어로서는 이제 29cm가 가장 크죠. 자연스럽게 핵심 경험이라는 워딩하고 좀 연결이 닿아 있는데, 어떤 가치로 우리가 남들과 나를 구분을 지을 거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의 29cm의 모습 아니면 과거의 29cm의 모습들은 많은 이제 쇼핑몰이나 편집샵에서 레퍼런스를 삼아서 그런 모양새로 지금 다 어느 정도 전환이 되고 그런 모양새 비슷하게 가고 있긴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가격과 상품 수에 굉장히 몰입을 하고 있었고, 사실 그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쇼핑몰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걸 텐데, 그런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남들과 나를 구분짓는 우리만의 가치를 만들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결국 스토리텔링이라는 그런 핵심 경험을 찾았어요. 그걸 도출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남들과는 다르게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 이야기나 가치를 우리식으로 전달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에서 그게 시작이 돼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브랜딩을 하고 서비스를 바꾸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남들과 다른 경쟁사들, 다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들과는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을 만들게 됐고,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되게 많은 또 브랜딩 활동을 했거든요. 매거진을 만들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서비스를 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9cm PT라는 서비스도 그 당시에 처음 시작이 됐고, 그런 식으로 저희를 계속 이제 알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도 여기는 온라인 쇼핑몰인데 뭔가 봤을 때 모습이 되게 다르고 쇼핑몰인데 약간 매거진을 읽는 경험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해서 확실히 그런 이 이미지상의 선을 갈랐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29cm를 그런 어떤 핵심 경험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고 따라하기도 하고 하는데, 처음에 그런 거를 찾는 게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그걸 찾을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많이 보시는지. 이게 이제 핵심 경험의 얘기로 이제 다시 좀 들어가 보면은 기능적인 핵심 경험과 감성적인 핵심 경험으로 나눠지는데,
기능적 핵심 경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강점이 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성적 핵심 경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어떤 감성으로 고객한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거냐에 대한 부분이라서 찾는다기보다는 만드는 부분에 더 가깝고 하지만 이제 기능적 핵심 경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뭐 만들 수도 있지만 일단 찾아야 되는 쪽이 더 가깝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이제 늘 질문을 던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뭐 책에서는 한 6가지의 질문들을 적긴 적었는데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탄생의 배경이라고 해서 어떻게 이 브랜드가 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됐는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브랜드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에 우리가 팔로워로 진입한 브랜드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시장 자체가 우리가 만든 시장 혹은 지금 막 급부상하고 있는 시장이 아닌 기존에 있는 뭐 레드오션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되게 이미 큰 경쟁사들이 포진돼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우리는 되게 작은 볼륨으로 작은 덩어리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뭐 처음부터 엄청난 자금을 갖고 들어오는 회사는 거의 없으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는 뭐라도 조금 더 달라야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 시장에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생존의 확률이 훨씬 더 낮아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떤 강점을 요만큼의 강점이라도 어떤 차별점을 갖고 이 시장에 들어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결국 우리의 핵심 경험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궁극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왜 알아야 되는가? 그죠?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스스로가 그걸 답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뭐 존재감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도 뭐 핵심 경험을 도출할 수 있는 질문의 단초를 던지기도 하고 좀 더 이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할 점은 또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이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남들보다 나은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도출을 하는 거예요. 도출을 해내는 과정이고 거기서 이제 29cm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이라고 그걸 도출해낸 거고 그걸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되게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들은 그 브랜드에 대한 뭔가 이야기나 그런 것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뭔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뭐 전달하는 역할은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 상품과 가격이 굉장히 중시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당시 29cm는 이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고객한테 잘 우리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하지 않는 방식이고 우리만의 경쟁력, 조금의 경쟁력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시장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면 세상에 29cm라는 브랜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장 불편할 점은 뭘까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일 수 있는 거죠. 29cm가 없으면 내가 이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에 대해서 숨은 얘기나 어떤 그들만이 바라보는 가치나 그런 스토리나 아니면 역사적 배경이나 뭐 창업주의 뭔가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 길이 없다. 그냥 그 제품과 가격만 보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뭐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브랜딩 그쪽으로 전개를 많이 했죠.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를 설정을 했던 계기가 그 팀 내에서 그런 거를 누군가 잘한다거나 잘하는 멤버가 있었다거나가 좀 더 컸나요? 아니면은 요즘 시대에 이런 건 없던데 우리가 그런 영향이 있던 없던 이게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선택을 한 게 컸나요? 그런 걸 다 떠나서 29cm는 그런 강점을 갖고 시장에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네. 그래서 이제 에디터도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더 뾰족하게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예 처음에 그 쇼핑몰이라는 걸 만들 때부터 에디터도 같이 있었고 아예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거였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약에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없는 거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우리한테 있는 거에서 키우는 게 더 좋다고 보세요? 일단은 있는 것을 찾는 게 가장 좋고요. 내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근데 정말 강점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면 뭐라도 만들거나 그러니까 강점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엔 강점일 수 있지만 지금의 강점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IT의 기술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품질이 될 수도 있고 퀄리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 평준화가 돼요. 결국 상해 평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우리만이 갖고 있는 특허를 갖고 있는 뭐 기술이 있지 않는 한 우리만의 강점을 갖고 시장에 들어와서 그게 반응을 했다.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사람들이 그거에 주목을 했다고 하면은 다른 것도 당연히 그런 것들을 차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과거 29cm가 이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쇼핑몰들이 되게 레퍼런스로 많이 삼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발견한 우리만의 핵심 경험이 있다고 해도 그 핵심 경험이 과거의 핵심 경험일 수 있지만 지금의 핵심 경험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면은 세 가지 포인트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게 우리의 강점이었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잘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우리의 기능적 핵심 경험으로 강화한다. 강화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냥 이게 우리의 핵심 경험이야, 이거로 브랜딩을 하자라는 거에는 그냥 이 워딩만으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잘하기 때문에 우리의 서비스, 우리의 제품은 어떻게 이 점에 있어서 훨씬 더 뾰족한 보완점을 찾아서 우리가 이거 강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이것은 찾아서 키우는 부분.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하나라도 만들어서 키우는 부분. 작은 거라도 관계없고 그게 우리의 하나의 터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면 그걸 키우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상, 제약상, 경쟁사 대비 더 높은 뭔가를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시장도 존재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배달앱 시장이 이제 그렇죠. 그죠? 이게 어느덧 상용 평준화가 다 돼버렸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감성적인 이미지로 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남들과 나를 구분짓는 나만의 가치를 만드는 행위가 기능적으로 여러 면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남들과 나를 구분짓는 이미지를 어떻게 감성적으로 만들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감성적 핵심 경험을 정의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아까 감성적 핵심 경험은 약간 찾는다기보다 만드는 거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일단 시장에서의 우리와 경쟁사들의 이미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만의 어떤 개성을 우리가 도출할 거냐,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시장에서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있는데 두 개가 각각 어떤 이미지와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는지 했을 때 우리는 보통의 잘하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따라가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죠? 얘가 이제 넘버원 플레이어니까 야, 저들이 하는 대로 우리도 하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내가 감성적으로 어떻게든 그대로 하고 구분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럼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이미지로 가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만의 페르소나를 잡아서 그 페르소나가 어떤 이미지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서비스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거 역시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 브랜드의 정체성을 어떻게 잡느냐, 사람으로 보면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사회에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그걸 세팅하는 거예요. 우리의 브랜드를 사람으로 치면은 어떤 성격의 사람일까,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고 어떤 개성을 보여줘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정의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은 작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해야죠. 저는 대표님 책 아까 말씀해 주신 세 권을 다 읽은 진짜 찐 팬으로서 이 책도 잘 읽고, 저희 또 북클럽에서도 이 책을 다뤄가지고 같이 많이 읽어봤는데, 제가 이 책 말고도 다른 책에서 읽었던 것 중에 두 가지 구절을 되게 마음속에 새기고, 전성 작가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되게 많이 말했던 것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브랜딩은 얼추하는 100명이 아니라 열광하는 팬 1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랑, 두 번째는 브랜딩은 합의가 아니라 선언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 부분이 기억에 남아서 되게 많이 얘기하고 다녀요. 근데 조금 전에 지금 감성적 핵심 경험을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는 약간 그냥 내가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갖고 있는 것을 찾기도 하지만 이럴 때는 이걸 내가 가겠다, 이 페르소나 이렇게 설정해서 가겠다라고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 거랑 합의가 아니라 선언이다, 이 얘기가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혹시 요 두 가지 내용이 이 내용을 책에 담으시기 전에 어떤 계기나 뭐 상황이 있으셨던지가 좀 궁금해요. 얼추하는 100명이 아닌 1,000명의 팬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얼추 안다고 안 사거든요. 네. 저는 프라이탁의 팬인데 제가 갖고 있는 프라이탁만이 10개가 돼요. 계속 재구매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브랜딩의 목적은 펜을 만드는 데가 브랜딩의 목적이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브랜딩의 그 펜을 만들면 있어서 브랜딩의 결과는 당연히 기업의 성장이겠지만, 저한테 이 구조를 생각했던 제 개인적인 경험은 이제 프라이탁 때문인데, 여러 이유로 프라이탁에 저는 팬이 됐어요. 그 얘기를 하면 되게 긴데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프라이탁에 대해 설명은 안 할게요. 다 아실 거니까. 여기 청취자들은. 프라이탁에 팬이 된 이유는 과거에 프라이탁이라는 브랜드를 내 주변의 동료가 알려줘서 되게 인상 깊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제가 베를린에 가서 프라이탁을 구매를 하고 갖고 왔는데, 내구성도 너무 좋고 가방의 품질은 만족이 되지만, 가방의 품질이 만족된다고 이제 내가 그거 팬이 되는 건 아닐 거고,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가방이 그때 우리나라에 프라이탁 안 들어왔을 때거든요. 뭔지를 물어보면서 제가 이제 프라이탁에 대한 이 이야기나 철학이나 이런 거를 얘기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뭐 업사이클링이나 친환경이나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게 되고, 내 스스로한테 되게 이 브랜드를 갖고 내가 알고 있다는 자부심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프라이탁에 빠져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사고 싶고 하면서 제 스스로가 이제 많은 재구매를 하긴 했지만, 그것보다도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걸 얘기하는 제 모습이 좋고, 저의 뭔가 이미지도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프라이탁을 주변에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서 제 주변에 프라이탁을 저 때문에 구매하신 분들도 사실 뭐 한 10명은 되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분들 중에는 아직도 프라이탁을 계속 메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프라이탁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그냥 들어봤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재구매도 발생을 시키고 주변에 스스로 자발적인 홍보도새가 돼서 프라이탁 얘기도 하고, 그들은 가방을 살 때도 프라이탁을 먼저 보더라.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진짜 그 브랜드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구매 단계에서 그것들을 빡 잡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얼추 그 이름 들어본 그 1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브랜드를 좋아하게 하는 한 명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그게 브랜딩의 목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이제 그러면서 29cm에서도 브랜딩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죠. 정말 29cm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이 구매를 또 하고 많이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어떤 프로모션을 하거나 어떤 브랜딩 활동을 하거나 할 때 그걸 또 굉장히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VIP까지 막 가고 막 이런 분들을 보면서, 브랜딩은 얼추한 100명이 아닌 열광하는 한 명을 만드는 게 목적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고, 합의가 아닌 선언이라고 하는 건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저는 합의를 통해서 뾰족한 무언가를 만들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합의하면 결국 모든 의사결정은 리스크를 지지 않는 쪽으로 더 많이 선택을 하게 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이 바이어스 되면 결국 평준화되는 것 같다. 날이 서는 뭔가가 없는 늘 평준화된 것들로 우리가 무언가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의사결정이 우리뿐만 아니고 다양한 곳에 있을 텐데, 우리 경쟁사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다고 하면 다 평준화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 비슷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날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언을 해야 돼요. 이걸로 가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단계가 있고 뭐 여러 분야에서 의사결정을 하겠지만,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저는 선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가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만들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사람의 의견으로는 사실 그거에 대한 합의를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언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죠. 브랜딩 디렉터가 하던, 대표님이 하시던 해야 되고, 그 선언을 갖고 그 선언대로 뾰족하게 만드는 게 브랜딩이고,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이라고 하는 게, 아까 남들과 나를 구분짓는 나만의 가치를 만드는 행위라고 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브랜드다운 모습을 정의하고, 브랜드다운 모습을 뭐 리서치해서 찾는 게 아니고, 브랜드다운 모습을 정의하고 그 브랜드를 브랜드답게 만드는 그런 모든 행위가 전 브랜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언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 확신이나 이런 선언을 하고 여기까지 가겠다고 결정하는,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용기? 뭐 이런 걸로는 아닌 것 같다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있는데,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런 게 딱 선언을 하고 가자 하면서 또 가다가 또 약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별로 없었어요. 예, 별로 없었고, 가고자 하는 곳은 가야 되고, 이제 그것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가고자 하는 길을 만들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찾는 게 아니고 만들고 그냥 그 길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봤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예,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고 미래가 예측됩니까? 그죠. 우리가 그 미래에 뭘 하겠다고 그걸 선언을 하고 그걸로 가면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 비슷한 내용이에요.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 안 납니다. 네, 책에서 봤습니다. 그런 게 약간 이렇게 가끔 브랜딩이랑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챕터 1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부에서 이 핵심 경험론을 가지고 최근에 진행을 했던 브랜딩 사례에 대해서 좀 딥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부로 이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